그래서 이런 거 공부하지 마시고 강사들은 이런 거 얘기해 줘야지. 이런 게 강사지. 그런 것들을 잘하는 관제사가 인제 유능하다고 얘기 듣는데 깃줄로 쉽게 배우는 철도왕 5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 장이랑 5 장이 제일 양이 많고 시험 문제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공부하기가 제일 까다로워요. 3 장은 아시다시피 그 별표 때문에 미치죠. 진짜 미치죠. 5 장은 되게 양이 많아 가지고 뭐가 나온지를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말씀드릴게요. 먼저 39 조부터 보시면 여기선 크게 나올 게 없습니다. 그냥 같이 읽을게요. 뭐 편성, 그리고 운전 신호 방식 같은 거는 국토교통부령. 대부분 다 국토교통부령이죠. 나온 적 없고 크게 중요하지 않고. 이런 부분들도 그냥 읽으시면 됩니다. 뭐 운행하려고 한 자, 여러분들이죠. 이동, 출발, 정지 이런 것들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시하는 거에 따라서 하고 뭐 국장은 뭐 조언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고 안전에 필요한 조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당연히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이죠. 대통령령은 우리 2 장에 종합안전 시행계획 같이 큰 거 아니면 뭐 1 장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도 종사자 그런 거 빼고 웬만한 뭐 세부적인 건 다 국토교통부령이죠. 이 부분은 시험에 가끔 나와요. 그 이유는 이게 관제 쪽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주 나오진 않는데 그래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볼게요. 정상 운행하기 전에 신설선 같은 데는 관제 업무에서 제외할 수 있다. 아니면 뭐 계량선도 제외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운행 안 하고 있는데 거기다까지 관제 업무를 할 필요는 없다 이거죠. 그리고 보수 정비하기 위한 차량 정비기지 이런 것도 관제 업무 제외다. 그리고 이 아래에 있는 관제 업무의 내용 이것도 크게 나오진 않아요. 왜냐면 관제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안 나오진 않습니다. 입교 기간마다 4 장의 정비 그러니까 정비와 관련된 부분들도 막 3 장에서 나오고 그러니까 일단 관제 업무는 뭐냐?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대로예요. 그냥 운행을 할 때 그런 제어 같은 거 하고 그다음에 조언 정보 예를 들어서 실제로도 어떤 선로 구간에서 그 작업자들이 들어가면 운전하는 사람들한테 그 관제사들이 다 통보를 해 줘요. 지금 어느 역부터 어느 역 간 뭐 14시 뭐 20분 뭐 들어갔어요. 뭐 이런 거 얘기해 줍니다. 그거 말고 뭐 운행 통제나 뭐 사고 복구 우리가 아는 그냥 그대로죠. 그래서 그냥 한 번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영자 같은 사람들이 뭐 의심되는 상황에서는 국장에게 통보를 해 주고 세부적인 건 당연히 국장이죠. 그리고 영상 기록 장치인데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 자주 나와요. 이거는 관제랑 관련된 부분도 아니잖아. 우리 CCTV 같은 게 다 설치되어 있죠. 우리나라에 CCTV 되게 많잖아. 일단 CCTV의 설치 기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대부분 국장인데 CCTV는 대통령령이야. 그래서 어디에 설치될 수 있는지가 일단 시험에 나옵니다. 첫 번째는 철도 차량 중에 동력차 및 객차. 그러니까 지하철 안에 CCTV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기관사석에서 운전실에서 다 보여요. 그런 것처럼 동력차에서 당연히 할 수 있고 그리고 승강장도 다 당연히 설치돼 있죠. 그리고 차량 정비 기지도 설치되어 있고 변전소, 건널목 이런 곳에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 보고 가세요 이거. 그리고 철도 운영자 등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그래서 실제로 지하철이나 열차 이런 데 기차나 열차 이런 데 가보면 그 노약자석 위에 적혀 있어요. 뭐 누구 담당자고 뭐 몇 시부터 몇 시 어디까지 촬영하고 그 이유는 무엇이고 이런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고 그리고 음성 기록도 포함해서 운행 기간 외에서는 사용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이것도 가끔 시험에 나오는데 이 부분만 이 부분만 영상 기록을 다른 사람한테 제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3 개잖아. 근데 여러분들 시험 보기가 4 개죠. 그럼 나올 만하잖아 당연히. 그래서 봐봐. 교통사고 상황 파악을 위해서 필요하거나 혹은 범죄 수사, 세 번째는 법원의 재판 업무 수행. 그러니까 공적인 부분에서는 다 영상 기록 제공할 수 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거 2 개가 되게 중요하고 나머지는 뭐 개인정보법에 따른다. 개인정보보호법 뭐 따라야겠죠. 그리고 국토교통부령 그리고 분실이나 도난되지 않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서 관리 지침. 그리고 이 부분도 이제 시험에 나오는데 아까 열차 안에 할 수 있다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한 거예요, 영에서, 시행령에서. 첫 번째는 열차의 맨 앞에 위치한 동력차로서 운전실이 있는 동력차. 그러니까 운전실을 찍을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실무 이야기인데 현재 기준 운전실 CCTV를 일단 설치하냐 마냐는 굉장히 이제 논란이 있는 거고, 지금 설치되어 있는 건 GTX밖에 없어요. GTX. GTX는 한 4대 있다 하더라고. 근데 운전 기관사는 보통 운전할 때 한 3시간씩 운전하거든요. 뭐 당연히 회사마다 다르지만. 그러면 이제 볼 일도 본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CCTV를 설치하는 거는 좀 논란이 될 수 있지. 예를 들어서 항상 이거 얘기 나올 때마다 나오는 게 그 의사 수술실 CCTV 설치잖아. 근데 나는 잘 모르겠지만 수술을 3시간 아니면 4시간 동안 하나요? 근데 지하철 운전하는 사람들은 3-4시간씩 한단 말이야. 그리고 잠깐 쉬었다가 할 수도 없어. 그래서 논란이 있는 상황인데 여러분들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기관사 이런 분들이 이런 걸 싫어하고요. 그래서 맨 앞에 설치한 운전실과 그다음에 객차 이런 데 CCTV 설치할 수 있다. 이거는 가끔 나오고, 이 부분이 시험에 되게 자주 나와요, 이거. 이 숫자와 관련된 부분. 안 나올 것 같죠? 자주 나와요. 아까 얘기했던 그 승강장은 말 그대로 그냥 승강장이고, 세 번째로 이제 정비기지. 뭐 어떤 정비기지에 설치할 수 있냐. 이 정비기지 중에서도 되게 중요한 부분들, 중요한 정비기지들을 설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고속철도 차량, 두 번째는 중정비하는 곳, 그리고 세 번째는 대지 면적이 엄청 큰 정비기지. 그래서 이 면적이 시험에 가끔 나와요. 신적 시험에 뭐 5천으로 나오기도 하고 1천으로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3천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변전소 등, 이게 네 번째 보기였잖아. 이것도 우리 변전소 다 포함하고요. 두 번째는 노선이 뭐 분기기 이런 곳에서 설치할 수 있고, 북한군이 쳐들어올 수도 있잖아. 그래서 방위법에 따라서 뭐 교량 터널 이런 거 설치할 수 있고, 그리고 네 번째 이런 길이랑 면적이 중요하다 했죠. 고속철도인데 1km 이상의 터널, 그래서 이게 뭐 3km나 5km 이렇게 나와도 여러분들 풀 수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시험에 나온 적은 없지만 우리가 건널목에도 당연히 설치할 수 있다 했죠. 1호선 같은 경우에는 건널목 나 지금 기억 안 나는데 한 3개인가 있어요. 아, 경의중앙선이 3개였나? 근데 그런 곳에 건널목이 제외를 한답니다. 그런 입체 교체와 그런 구조 개량된 그런 곳들은 제외하는데, 그런 안전이 확보한 건널목에는 CCTV를 설치해야 된다. 뭐 이런 신식 같은 거는 설치를 안 할 수 있나 봐요. 자, 그리고 CCTV에 대한 별표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거를 말해줘야지 강사가. 그리고 기존에 있는 책도 그냥 다 갖다 붙이기만 하고 공부하느라 저는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그냥 공부하지 마세요. 지금 말씀드렸어요. 이거 한 번도 나온 적 없어. 그리고 이런 문제는 당연히 나올 수도 있지. 뭐 한 문제. 옛날에 경일대에서 되게 세세한 게 하나가 나왔거든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떨어지진 않아. 항상 지금 제가 좋아하는 애제자 분인 4호기가 있어요. 철도왕 4호기. 이분이 공부 엄청 잘하시는 분인데, 그리고 이분은 예전에 다니던 직장이 있었는데, 이분이 하시는 말이 있어요. 그 기본적인 문제만 다 풀어도 다 붙는다. 막 요새 뭐 새로운 문제 나왔다. 뭐 기출이 소용없다. 기본적인 것만 해도 여러분 그게 다 붙어요. 우리 지금 회계사 시험 보는 거 아니잖아. 그래서 이런 거 공부하지 마시고, 강사들은 이런 거 얘기해 줘야지. 이런 게 강사지. 그리고 이거는 자주 나오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거. 노약자석 위에 보면은 설치돼 있다 했죠, 안내판이. 그래서 근데 이거는 상식선이야. 저 안내판 CCTV를 설치해요. 여러분들 뭘 적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우리 왜 찍는지 말하고. 두 번째는, 우리 어디 찍고 있어요? 세 번째는, 혹시 연락처 필요하시면 전화하세요. 그 상식선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자주 보시기 바래요. 이거 자주 나와. 그리고 또 자주 나오는 거는 이 관리 지침도 자주 나와요. 아니 철도안 뭐 이렇게 다 자주 나와라고 했는데, 아까 위에 거는 상식선이었잖아. 근데 이것도 상식선이에요. 이것도. 일단 우리가 지침을 마련할 때 뭐가 들어가겠어요? 일단 설치 근거랑 뭐 목적, 대수, 그 다음에 접근 권한 있는 사람, 그리고 촬영 시간, 이렇게 상식선에서 나온다. 그리고 나머지에 뭐 좀 특이한 거는 뭐 침해 사고 같은 게 발생했을 때 위조나 변조 방지하는 조치, 뭐 보안 프로그램, 그리고 안전한 보관을 위한 뭐 물리적인 조치, 물리적 조치 이런 것들을 잘 보시기 바래요. 그리고 뭐 암호화 기술. 그래서 여기서도 시험 문제가 자주 나와요. 여기 지침에서도. 그리고 또 하나 자주 나오는 거는 우리가 CCTV 그래서 며칠 동안 보관하는지, 이거 3일이 자주 나와요. 3일. 그래서 막 1일도 나오고 5일도 나오고 7일도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들 며칠이에요? 답변하세요. 예, 마음의 눈으로 듣고 있습니다. 마음의 귀로.
예 그렇죠. 역시 똑똑하네요. 저보다 똑똑하시네요 여러분. 네 3 일입니다. 그리고 보관 기록이 이제 지나면 삭제해야 되는데 당연히 누가 달라고 했는데 삭제를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열차에 일시 중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뭐 우리가 지진이 일어나거나 태풍, 폭우, 폭설 이럴 때는 아니면 중대한 장애가 발생했을 때는 열차를 일시 중지할 수 있고 이런 거는 그냥 한 번쯤 봐 두세요. 일시 중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은 하고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봐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철도 종사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죠. 여러분들이 딱 봐도 너무 위험해 보여. 그럴 때는 일시 중지를 요청하고 그러면 관제업무 종사자는 이제 중지를 하는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민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그래서 잠깐 열차 운행을 중지했다고 해서 그래서 기관사 분들이 고집이 좀 센 편이 있어요. 근데 이게 뒤에 3,000 명씩 데리고 다니다 보면 때로는 주변에서 가라고 해도 여러분들 멈출 수 있는 그 곤조가 있어야 됩니다. 곤조. 곤조가 무슨 뜻인지 궁금하면 인터넷에 한번 쳐 보세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직 기관사가 아니잖아요. 그럼 곤조를 부르면 안 되지. 아무튼 기관사분들은 그렇게 본인의 판단 하에 행동할 수 있어야 된다. 책임도 져야 되고. 이 부분은 철도 종사자의 준수 사항인데 이상하게 자주 안 나와. 내 생각에는 5 장의 뒷부분에 엄청 중요한 게 그냥 몰려 있거든요. 거기에서 문제를 내려고 여기 잘 안 내나 봐. 한 번씩 볼게요. 운전 업무 종사자는 먼저 출발 전에 막 조치를 이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뒤에 세부 사항이 나와 있는데 뭘 하겠어요. 뭐 계기판도 보고 이런 거 얘기하는 거고. 관제 업무 종사자도 운전 업무 종사자한테 정보를 줘야죠. 자기만 갖고 있으면 안 되고. 그리고 뭐 사고 발생했을 때. 그래서 그냥 한 번씩 보시면 돼요. 뒤에 세부 사항이 있고. 그리고 작업 책임자는 우리가 작업 반장이야. 그냥 딱 작업 반장. 그래서 작업 반장 뭐 하겠어요? 수행 전에 안전 교육 실시하죠. 그리고 운행 안전 관리자는 그 타임 테이블 그러니까 시간표를 맞추고 그리고 이 작업 책임자 같은 사람들의 그 일정을 조정해 주는 사람이야. 관제의 중간에 서서. 그럼 뭐 하겠어요? 작업 일정 같은 거 조정하고 타임테이블 얘기 나왔잖아. 그래서 이거 한번 보시고요. 그다음에 뭐 포함한다 이런 거 자주 나오니까 한 번씩 보시기 바랍니다. 뒤에 있는 게 훨씬 중요해요, 5장은. 그리고 철도 사고 발생하면 당연히 현장 이탈해서는 당연히 안 되죠. 안 되고 후속 조치 이행해야 되고. 근데 의료기관으로 뭐 이송을 해야 되거나 그럴 때는 그러지 아니한다. 자, 이 부분도 그래서 이제 세부 사항 정확히 뭘 해야 되는지 나와 있는데 자주 나오는 편은 아니야. 뒤에 있는 게 엄청 자주 나오고 그래도 가끔씩 나오는 편이니까 봐두시기 바랍니다. 외워두시고. 아까 출발 전에 해야 되는 거 막 계기판 보고 한다 했지? 이거 자세히 적어놓은 거야. 첫 번째는 뭘 봐야 되냐? 그래서 운전 제어와 관련된 장치 기능, 뭐 ATC 이런 거겠죠. ATS. 자, 어차피 나중에 이중 면허 필기에서 철도안 강의에서 듣습니다. 제동 장치, 당연히 해야지. 그리고 뭐 계기판. 그리고 이제 차가 역에서 출발할 때는 당연히 승하차를 기관사가 확인해야 되는데 뭐 차장이나 승무원들이 확인해 줄 때는 굳이 확인 안 해도 된다. 그리고 기관사가 말하는 운전에 관한 안전 수칙은 무엇인가? 먼저 신호에 따라서 운전하고 두 번째는 핸드폰 쓰지 마라. 이게 요새 완전 이슈죠. 국토교통부에서 이걸 엄청 안 좋아해. 핸드폰 쓰는 걸. 네, 애초에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한 번 쓰면 150만 원이에요. 근데 핸드폰의 사용의 예외 사항. 당연히 핸드폰은 쓸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그 무전기가 되게 고장 나는 경우가 많아요. 뭐 코레일이든 서울교통사든. 그래가지고 그 봐봐 무전기가 안 돼. 응? 안전한 운행을 위해서 전자기가 필요해. 그럴 때 바로 전화 때려버립니다. 관제실에. 그래서 그런 경우 되게 많고 철도 사고에서 뭐 기능 장애 발생하는 비상 상황 이런 것들에서는 이제 핸드폰 잠깐 쓸 수 있는데 국토교통부에서 이거 엄청 안 좋아한다. 그래서 막 승강장에 숨어 있어요, 여러분. 숨어가지고 막 사진 찍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운전을 또 어떻게 해야 되냐? 철도 운영자가 정하는 구간별 제한 속도 그리고 열차를 후진하지 말 것. 이것도 좀 특이하니까 받으세요. 근데 비상 상황 같은 때는 뭐 만약에 앞에 정거장이 불났어. 그럼 당연히 빠꾸 해야지. 그리고 정거장 외 정차하지 말 것. 근데 정지 신호 같은 경우에는 할 수 있고 관제 업무 종사자에 따르고 그리고 이상 발견되면 관제 업무 종사자에게 즉시 보고할 것 해서 이거 한 번씩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나오는 건 아니지만 얼마든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근데 5장은 내가 누누이 말하지만 뒷부분이 훨씬 중요해. 관제사는 뭘 해야 될까요? 관제사는 이제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데 어떤 정보를 제공할 것인가? 첫 번째는 출발 뭐 노선 변경 해가지고 뭐 여러분들 실무 이야기 잠깐 하면 이제 바쁘면은 관제사의 역량이
이제 돋보이는 때가 바쁠 때야, 피크 타임. 그럴 때 이제 열차가 착발이라는 말을 쓰는데 여러분들 아직 이종 면허 필기 안 했으니까 내가 뭐 대충 옛날 이야기 할아버지한테 옛날 이야기 듣는다고 생각해 보면 여기 있으면 원래 인상선에 들어갔다가 이렇게 돌아서 나와야 되는데 가끔 여기 갔다가 그냥 바로 여기에서 착발해 가지고 나올 때 있어요. 그래서 뭐 착발돼 이런 표현도 쓰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잘하는 관제사가 인제 유능하다고 얘기 듣는데 그런 노선 변경 같은 정보를 줘야 된다. 그리고 뭐 작업 변경, 철도 사고, 재난 테러 이런 거 그냥 한 번씩 보시면 되죠. 그리고 관제사가 하는 조치는 뭐 사고 발생했을 때 여객 대피. 참고로 지하철 이렇게 타면 그 기관사 같은 사람들이 안내 방송을 하잖아요. 근데 관제사가 버튼 띡 누르면 그 관제실 구로에 있는 뭐 철도 관제센터에서도 여러분들 차로 바로 방송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수습을 위해서는 사고 현장의 열차 운행 통제 그리고 뭐 소방서 파견, 구르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 그다음에 안내 방송, 그리고 전기 공급 차단 조치, 구원, 운행 관계 조정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 그래서 자주 나오는 건 아니지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씩 꼭 봐두시기 바랍니다. 다 할 만한 것들이잖아, 관제사가. 그리고 작업 책임자. 작업 책임자는 뭐라 그랬어요? 네, 작업 반장님이죠. 작업 반장님은 뭘 할까요? 당연히 안전교육을 해야 되는데 무슨 안전교육을 할까요? 네, 안전장비 착용, 그리고 위험 요인 같은 것들, 그리고 의사소통, 건설기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을 해야 된다. 그 운행안전관리자랑 작업책임자를 좀 구분해서 알면 돼. 그냥 운행안전관리자는 보통 기관사나 관제사 이제 하시는 분들이 60사를 퇴직하면 여기로 빠져요. 운행안전관리자.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그 관제사와 작업책임자 사이에서 타임테이블 조정해주고 그런 거 해주는 게 운행안전관리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거의 못해요. 이거는 이제 나이 이제 퇴직하신 분들이 하는 거고. 그리고 아까 작업 책임자 이어서 말씀드리면 작업 수행 전에 안전장비 보고 그다음에 작업 시간에 당연히 이탈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비상상황 발생 시 열차 방호, 지장, 상급자 보고 이런 것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나오는 건 아니에요. 운전 기관사랑 그리고 관제사도 잘 안 나오는데 작업 책임자는 더 안 나오겠죠. 근데 이거 다 본문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운행안전관리자는 아까 타임테이블 조정하는 사람이라 했죠. 그래서 봐봐. 조정 내용을 작업 책임자에게 통지해 주고 그리고 수행 전에는 열차 운행안전 감신. 그 열차가 왔다 갔다 하는 도중에 보통 토목 같은 걸 하거든요. 되게 위험하잖아. 그래서 감신이 있습니다. 이거 짧게 실무 이야기 말씀드리면 그 지코비라고 있어요. 코레일에서는. 그래서 열차가 오면 그게 막 울립니다. 그게 막 완전 난리를 쳐요. 지코비가. 그러면 감시인이 이렇게 하고. 근데 이 지코비라는 게 고장이 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토목이 무서워.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관리 책임자와 연락 체계, 이탈 금지 이런 건 다 상식이죠. 보시기 바랍니다. 철도 사고 발생 시 후속 조치. 자, 이거 별표 치세요. 이거는 진짜 중요해. 이거 무조건 나와. 그리고 제가 예전에 입교 시험 봤을 때 나왔고, 그리고 저 이거 아마 헷갈렸나 틀렸나 했을 거예요. 그래도 철도학 너무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그래도 기관사 중에서는 거의 최단 기록으로 난 입교하고 한 7개월 만에 입사했지. 왜냐면 이것도 제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그 승무직렬은 사무직렬보다 커트라인이 한 10점이 낮아. 10점이 엄청 낮아. 여기까지 얘기할게요. 아무튼 커트가 낮아요. 그래서 좋은 거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후속 조치 그래서 뭘 하냐? 첫 번째는 당연히 사고 났어. 그럼 뭘 하겠어요? 무조건 면접에서도 얘기해야 되는 건데 선 보고야, 선 보고. 바로 보고해. 그리고 두 번째는 당연히 안내 방송해서 그 객실 사람들의 그 동요를 막아야 돼요. 안 그러면 요새는 바로 문 열고 뛰쳐나가. 그리고 이 확성기관 등을 이제 활용해야 되고 그리고 대피시켜야 되는데 여기서 뭐가 자주 나오냐면 이게 자주 나와. 여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비상문을 개방할 것. 근데 이게 딱 시험장 가서 보잖아? 그러면 굉장히 아닌 것처럼 보여. 약간 문을 연다고? 되게 위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든단 말이야. 그러면은 위험한 건 승객이 아니라 본인입니다, 이게. 예, 문을 여는 게 맞아요. 그래서 2차 사고 예방을 위해서 구르지 않도록 한 조치. 이것도 맞는 표현이고요. 그리고 철도 비상문을 개방해야 할 것. 이거 맞는 편입니다. 문 연다는 게 시험장 가서 보면 꼭 틀린 것처럼 보여. 그리고 응급 환자를 응급처치하거나 뭐 긴급히 이송하도록 할 것. 보시고요. 그리고 이 아래에 있는 것도 자주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이탈할 수 있는 경우에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다쳤어. 그럴 때 이송이 필요할 때. 실무 이야기 말씀드릴까요? 짧게? 그만해? 근데 막 사람들이 댓글에서 막 재밌다 그러던데. 그 옛날에 이제 지하철을 운전할 때 몸을 내놓고 하면 안 돼, 원래. 근데 이 몸을 내놓고 하다가 기둥이 있는데 거기에 이 차장이 이 기둥에다가 팔을 박은 거야. 그래 가지고 그 팔 다쳐 가지고 피가 철철 났대. 피가 철철 나는데 본인이 갑자기 실려가면은 그 차는 누가 운전하겠어요. 그래 가지고 1 시간 동안 그 피 철철 나는데 그거를 마무리해 가지고 나중에 거기 지도 운용 이런 데다가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운전하실 때 그 창문 열고 밖에 몸 내놓고 하지 마세요. 진짜 위험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테러 같은 게 일어났는데 중대한 부상 입었어. 그러면은 승객들 다 구호 조치하고 난 다음엔 여러분도 나가야겠죠. 그리고 두 번째 뭐 관제사가 여러분도 빨리 탈출하세요 하면 탈출해야 되고. 그리고 여객을 대피시킨 후에 이제 현장을 이탈한다. 자, 여기까지가 그냥 실무 이야기 그런 것들이었고 이거 자주 나와. 이거 자주 나오고 이것도 엄청 자주 나와. 오케이? 별표 치세요. 이거 두 개. 그리고 작업 일정에 대한 협의서인데 이거 자주 안 나와요. 자주 안 나와. 음. 왜냐면 이게 24년에 신설됐어요. 24년. 그래서 잘은 안 나오는데 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 볼게요. 그래서 작업 조정할 때는 상식선이야. 뭐가 들어가겠어요. 당연히 누구랑 누가 협의하는지가 들어가겠죠. 협의서인데. 그다음에 여기 작업의 일시랑 그리고 뭐 결과, 작업 일정, 관제 승인 내역 이런 게 들어간답니다. 그나마 좀 특이한 게 협의 결과에 따른 관제 업무 조사 승인 내역 이런 거. 그리고 종료일부터 3개월은 갖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거는 뭐 운전 실무 수습하는 사람 포함해서 다 협의 안 된다. 그럼 당연히 실무 수습하는 사람 다 협의 안 되지. 누가 실무 수습하는데 한 대 빨면서 운전합니까? 그래서 이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자, 지금 여기 형광펜 되어 있죠. 자, 네, 한 문제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무조건 나와. 그 첫 번째는 이제 음주 제한의 대상이 아닌 것은 해서 지금 보면은 영무원이 없죠. 그래서 영무원이 나와. 첫 번째로. 음주 제한.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좀만 아래로 내려가면 이 부분인데 우리 4호부터 6호까지는 3%야. 술 한 잔 해도 돼. 한 잔은 해도 돼. 근데 나머지 분들 이 점검 정비하거나 승무, 운전, 관제 이분들은 2%야. 2%.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어렵게 나오면은 이 둘을 구분해서 본다. 그리고 세 번째 엄청 자주 나오는 것도 뭐냐면 이걸 물어봐. 몇 퍼센트인지. 여러분 몇 퍼센트예요? 2%예요? 3%예요? 1%예요? 4%예요? 네, 2%예요. 2%. 여러분 어떻게 외워야 잘 외울 수 있을까? 이게 헷갈리거든. 자, 술 마시면 입냄새 난다 그럴까? 이입 냄새 나잖아. 그래서 2%야. 너무 유치해요? 어쩔 수 없어. 여러분들. 커트라인이 높아. 이렇게라도 외워야지. 자, 그래서 입냄새 나는 2%술 마시면 안 된다. 그래서 운전, 관제, 승무, 그리고 점검하는 사람까지 다 약간 이런 말하면 안 좋아할 수도 있는데 약간 메이저한 그런 사람들이죠. 제일 일선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4, 5, 6 같은 사람들은 그리고 6호는 이 로컬하거나 아니면 입판하는 사람들이에요. 입판. 이런 사람들은 3%, 3%. 그래서 작업 책임자. 근데 전부 다 마시면 안 되죠. 요새는 그냥 출근할 때 그냥 바로 그걸 불어요. 음주 측정을. 그래서 지금 자주 나오는 세 가지 유형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때 검사를 하는지 보면은 뭐 술을 마셨거나 그런 거에 이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그럴 때는 해야 되고 당연히 검사 거부하여서는 안 되죠. 그리고 술은 아까 말한 대로 입냄새니까 2%. 그리고 약물은 양성입니다. 음성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이거 대통령령. 술 같은 거는 대통령령이에요. 대통령령. 그래서 이거는 그냥 한번 보고 넘어가시면 되는데 여러분 자동차 운전하다가 음주 측정 한번 본 거랑 똑같아. 호흡 측정기 한 후 보세요 해가지고 불고. 근데 그게 정확하지 않아. 그래서 불복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자동차 운전에서도 그 불복해가지고 승소한 사람도 있어. 근데 그런 사람들은 이제 혈액 채취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동차 운전하다가도 만약에 술 안 마셨는데 양성으로 나오면 혈액 채취로 대신할게요 하면 경찰관이 여러분들 병원이랑 같이 따라가요. 그래서 혈액 채취 똑같이 한다. 그건 그냥 잡담이었고 그래서 호흡 측정기, 혈액 채취, 약물은 소변이랑 모발 채취. 그래서 세부 사항은 누구? 국토교통부 장관. 크게 중요한 거 없다. 그리고 요것들도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요. 그냥 이제 위해 물품 같은 것들을 당연히 허가 없을 때는 할 수 없다. 그리고 세부사항 누구? 국토교통부 장관. 자, 근데 위해 물품 휴대 금지의 예외. 이거는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이거 매우 잘 나와. 여기서부터 이제 오장 많이 나오는 파트야. 위의 물품을 누가 가져갈 수 있을까요? 누가 가져올 수 있을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첫 번째 당연히 군인. 그리고 두 번째는 뭐 경비원, 그 다음에 경찰관, 그리고 철도 경찰. 철도 경찰이랑 경찰이랑 달라요. 철도 경찰이랑. 네, 내분을 꼭 외우시기 바래요. 이거 자주 나와요. 자, 드디어 나왔다. 예, 5장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 위의 물품, 그리고 운송 금지 물건, 그 다음에 운송 취급주의. 이렇게 세 가지가 자주 나와요. 어차피 다 볼 거야. 예, 미리 보지 마시고. 이것들은 이제 엄청 자주 나와. 자주 나오는데, 이건 솔직히 좀 방법이 없지. 그냥 자주 외우는 수밖에 없어. 그래서 부교공에서는 이런 것들이 빈칸을 다 뚫어놨어요. 악랄해요? 내가 낸 거 아니잖아. 아무튼 부교공은 원래 지문이 가나다 문제가 많고 지문이 좀 길다. 그래서 그 우리 책 뒤에 그 형태별 모의고사 1번이랑 좀 비슷합니다. 1번이랑 하나씩 볼게요. 일단은 사실 앞글자 한번 따고 외우는 게 좋아. 화고인, 가산, 독방 이렇게 화고인, 가산, 독방. 화고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가산 디지털 단지역에서 독방을 쓰고 있답니다. 먼저 화약류 같은 거는 다행히 얘는 개꿀이야. 이런 거는 크게 안 물어봐요. 그냥 화약은 화약이야. 자, 고압가스. 이런 거 막 50도인데 또 여기 보면은 막 54.4도. 철도왕님 이거 설마 얘네들 이거 섞어도 되나요? 그럼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죠? 아쉽게도 불길한 여러분들의 적중은 맞았습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는 50도 미만의 임계 온도 가진 물질. 그리고 50도에서 300kPa. 그나마 좀 말씀드리자면 일단 섭씨 임계 온도 첫 번째 이거 나오고 그 다음에 50도에서 300kPa 그리고 21.1도에서 280 그리고 37.8도에서 또 280 해가지고 제일 중요한 건 임계온도 외우시고 두 번째는 50도랑 그리고 37.8도, 21.1도 이렇게 한번 외우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나마 좀 도움 드리면. 아무튼 그런 것들을 가진 이제 액체 물질. 오케이? 이 22.1도에서는 절대 압력을 가진 물질, 37.8도에서는 액체 상태의 인화 물질. 그래서 화고인 이제 인화성 액체. 근데 이거는 그나마 좀 나. 얘는 좀 자주 나오는 편인데 어떻게 나오냐면 이 밀폐식이랑 이 개방식. 밀폐식은 60.5도고요. 개방식은 65.6도. 그래서 여러분들 밀폐라는 게 이렇게 꽉 막혀 있다는 거잖아. 근데 거기에서는 뭔가 온도가 조금 더 낮아도 금방 터질 것 같지 않아요? 불 붙고. 그래가지고 얘가 온도가 좀 더 낮아요. 뭐 이렇게까지 외울 수밖에 없어. 그래서 밀폐식은 시험에선 그래서 이게 항상 개방식으로 나와. 그러면은 어렵게 나오죠. 그런데 어렵다 했잖아, 오자. 전 미리 경고했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화고인.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임기온도 그리고 밀폐식이 개방식으로 자주 바뀐다. 자, 여기까지 하면 그래도 좀 나아요. 이제 좀 약간 숨통 트이지. 근데 여기까지도 시험에 어떻게 나오는지 말씀드릴게. 이거에서 사람들 많이 틀려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 의아해 하시겠죠. 아니 위에 게 훨씬 어려운데 어떻게 여기서 틀린다고 라고 생각하잖아. 이거만 바꿔. 근데 이거 두 개 바꾸면 진짜 엄청 헷갈려. 이거 두 개 이렇게 바꾼다고. 이렇게. 그래서 하나씩 볼게. 자, 가연성 고체는 화기 등에 의해서 이제 화재를 조정할 수 있는 가연성 고체. 그리고 자연 발화성 물질은 통상적인 상태에서 자연 발화. 그래서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가연성 고체 한 다음에 통상적인 운송 상태에서 자연 발화하거나라고 하면은 시험장 가면은 맞구나로 보여요. 그래서 이거 꼭 주의해서 읽으세요. 두 개 바꾸니까. 이거 두 개도 엄청 헷갈려. 이게 두 개가 엄청 헷갈려. 이거 두 개가. 자, 산화성 물질은 이런 물질인데 유기과산화물 이외의 것입니다. 유기과산화물은 다른 물질을 산화시키는 유기물질. 유기물질. 이거는 유기과산화물 이외의 것. 그 다음에 독물도 그런 자극을 일으키는 거고 병독을 옮기기 쉬운 물질은 병원체. 그래서 항상 독물이 병원체가 부착돼 있다 그러면 또 여러분들 안녕히 가세요. 저는 다음 입교 시험에서 뵙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말씀드렸습니다. 화고인, 가산, 독방 이었잖아. 그래서 이거 섞어서 내기 때문에 여기까지 얘기하면 뭐 더 이상 얘기할 거 없죠. 네. 중요한 것도 외워야 될 거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방사성 물질은 그래도 그나마 아까 고압가스보다 좀 나. 그냥 얘는 74kBq 이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얘가 84로 자주 나와요. 84. 아니면 64라든지. 그리고 부마총은 자주 나오진 않아요. 한 번씩 보시면 됩니다. 부식성은
뭐 에일리언 같은 거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들 에일리언 여러분들 열차 태우시면 안 돼요. 생물체 조직의 뭐 화학 반응 그리고 마취총이 아니라 마취성은 이런 것들 뭐 그런 거죠. 그다음에 청포는 말 그대로 청포. 그래서 그게 나오진 않는데 그리고 그런 안전성 위해 물품에 대한 안전성 이런 것들도 바깥에 표지 보이는 곳에 놔둬야 된다. 그래서 우리 화고인이라는 사람이 가산에서 독방을 쓰고 있습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예. 자, 우리 그래서 지금 위해 물품을 했죠. 위해 물품. 우리가 뭘 한지 봐야 돼. 우리 지금 위해 물품을 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아, 운송 금지가 나온 겁니다. 운송 금지. 이거는 봐. 이건 절대 안 돼. 이건 절대 안 되는 거야. 왜냐면 사람들이 항상 이 운송 금지와 이 아래에 있는 이 운송 취급 주의를 헷갈려 해. 이 취급 주의는 말 그대로 취급 주의하는 거야. 그래서 태울 수 있어. 근데 그래서 사람들이 항상 이 문제에서도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폭마 인용률이라고 외우거든요. 근데 이거 두 개를 섞어서 내. 그래서 사람들이 항상 나한테 물어봐. 철도왕님, 아니 아까 걔는 안 된다 그랬는데 왜 얘는 또 돼요? 막 이러면서 이 두 개를 헷갈려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뭘 하고 있는지를 일단 외워야 돼. 자, 여기 뭐라 적혀 있는데요. 이거 안 외우셔도 돼요. 왜냐? 여기 적혀 있거든. 자, 이거는 절대 안 되는 거야. 운송 금지. 자, 첫 번째는 폭약. 그리고 두 번째는 니트로글리세린. 이게 다이너마이트거든요. 다이너마이트. BTS 다이너마이트 아니에요, 여러분. 다이너마이트예요. 리얼 다이너마이트. 노벨이 만든 거. 그리고 건조한 기폭약, 내홍 지라연. 자, 그다음에 이제 5번 해가지고 나오는 거지. 지금 이거 형광펜 되어 있잖아. 이거 빈출이야. 그래서 아래에 있는 게 이제 폭마 인용유거든. 폭발, 마찰, 이건 취급주의예요. 인용유. 그래서 여기다가 항상 이제 운송 금지 위험물에 이제 첫 번째 이제 폭발할 우려가 있는 물질 하면은 이거 맞잖아라고 생각하신다고요? 근데 아니 안 맞아. 미안한데 이거는 틀린 겁니다. 예, 취급주의랑 금지랑 다르다. 그래서 아까 걔는 운송 금지였고 이제 위험물 취급 이제 운송해야 될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서 뭐 인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유튜브 보면은 그 석탄인가? 석탄을 이렇게 나를 때 있는데 그 위에다가 일단 물을 뿌리고 시작하더라고. 왜냐면 정전기만 일어나도 그게 펑 터진대. 뭐 그래서 유튜브에서 궁금하시면 보셔도 되고요. 자, 그래서 지금 첫 번째로 우리 화고인 가산 독방은 위에 물품입니다. 위에. 그리고 운송 금지는 아까 BTS 다이너마이트 나왔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운송 취급주의라는 거고, 취급주의가 폭마 인용류예요. 폭마 인용류. 그래서 폭발, 마찰, 인화, 그리고 용기 파손, 그리고 유독성 가스. 내가 뭐 더 말할 거 없잖아. 오케이? 이 부분은 시험에 크게 안 나와. 한 번도 안 나왔어, 사실. 근데 한 번도 안 나왔다고 던질 수는 없죠. 커트라인이 높은데 뭐 한 문제 틀리면 위험하잖아. 그래 한번 같이 읽을게요. 그래서 위험물은 뭐 철도로 할 때는 안전성 검사에 합격해야 되는데 필요한 사항은 당연히 국토교통부령이겠죠. 근데 이런 아래 것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를 좀 면제할 수 있는데 뭐 고압가스 안전, 선박, 항공 안전, 그리고 뭐 외국 정부가 발행한 증명서, 그리고 위험물 포장 이런 거는 전문 검사기관을 검사하게 할 수 있고 국토교통부령. 근데 그 검사 기간 일하는 놈들이 만약에 6개월 기간 동안 만약에 나쁜 짓을 했어. 그러면 6개월 기간 동안 정지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거 공부하실 때 같이 그런 것도 생각해 봐요. 우리 2장에서 안전관리 체계 같은 것들 정지가 몇 개월이었죠, 최대? 1년이었어요? 6개월이었어요? 지금 답변해 보세요. 지금 답변 못하면 이런 위험한 거야. 6개월을 했지. 왜 안전관리 체계는 매우 중요한 거기 때문에. 1년은 운전면허였잖아, 운전면허. 오케이. 그래서 이런 위험물 이런 애들도 6개월. 근데 1호랑 2호는 이제 취소해야 된다. 당연하지. 거짓이나 뭐 정지. 그래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시험에 크게 나오지 않아요. 아까 얘기했던 그 금지 위험물과 그다음에 취급주의 이런 것들이 훨씬 중요합니다. 뭐 우리가 위험물 취급할 때는 이제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철도 안전을 통해서 위험물 취급이나 화학물질, 위험물, 고압가스 이런 사람들은 면제할 수 있고 국토교통부령이고 그다음에 또 똑같이 6개월 동안 그런 교육 기간도 정지를 할 수 있다. 일단 5장의 1강은 여러분 여기까지 할게요. 그래서 복습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그냥 한 번씩 보시면 되고요. 한 번씩 보시면 되고 중요한 건 이 폭마 인용류 이거 금지랑 엄청 섞어서 낸다. 그 다음에 이거 자주 나와 빈출이야. 그래서 보시기 바래요. 다이너마이트. 그 다음에 우리 화고인이라는 사람이 가상에서 독박에 살죠. 네, 그거 플러스 밀폐식 개방식 그리고 임계 온도와 그리고 두 개 섞어서 내는 거
그리고 74베크렐이라는 거. 그리고 위해 물품의 이제 휴대 금지의 예외가 이 네 부분. 네 분 꼭 외우시고. 그리고 음주 검사가 엄청 중요하다 했죠. 그래서 메이저한 사람들은 이제 2였죠. 2%. 3% 아니고 2%. 그래서 메이저한 사람들이 운전 관제, 승무, 그다음에 점검한 사람. 영무는 안 들어간다고 했고. 그리고 후속 조치가 시험에 매우 자주 나온다. 비상문은 열어야 되나요? 잠가야 되나요? 네, 열어야 되죠. 그리고 관제 업무 종사자와 운전 업무 종사자, 이게 자주 나오는 편은 아니지만 얼마든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씩 보라고 했고, 운전은 말 그대로 사실 상식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지만 뭐 관제 업무 종사자 따르고, 그래도 이게 시험 문제에서는 몇 글자 바꾸는 걸로 나오니까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 기록 장치 관리 지침 자주 나온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6번, 7번부터는 좀 특이한 거였죠. 뭐 보안 프로그램이나 물리적 조치. 나 이 물리적 조치란 말이 좀 특이했어. 뭔가 나는 소프트웨어적인 조치 같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물리적 조치도 하더라고. 1, 2, 3, 4, 5는 좀 상식선이었고. 그 다음에 설치 안내. 이것도 자주 나옵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디에 설치해야 되는지에서 이 숫자 한 번씩 보시기 바래요. 3000제곱미터, 1km. 그리고 어디에 설치해야 되는지. 우리 동력차 객차, 뭐 승강장, 정비, 변전소 해서 총 5개, 건널목까지. 그리고 관제 업무 대상에서 제외하는 거는 그냥 한 번씩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면 5장인데 양이 많기 때문에 1강, 2강으로 나눠서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들 공부하시느라 진심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번에 더 좋은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